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2월호 정희진의 공부 용산통신 시간입니다. 이번 용산통신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그런 사람인가 진단을 제 나름대로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서는 그 정치인이란 표현이 굉장히 달리 있죠. 하나는 폴리티션이고 하나는 이제 스테이트맨인데, 폴리티션은 부정적인 의미죠. 정치꾼. 그래서 주로 이제 선거로 선출된 사람들을 이제 폴리티션이라고 하고, 스테이트맨은 존경받는 지도자, 존경받는 정치인, 그런 이제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의미에서 보면 한국 사회의 스테이트맨에 해당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예상보다 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문제를 일으키거나 스캔들을 둘러싼 이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되어서 그렇지, 시민사회 지도자나 혹은 소수당이지만 정의당이나 녹색당이나 이런 데서 스테이트맨으로서 역할을 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선출직 정치인의 경우에는 선거라는 장이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경험하시다시피 그야말로 진흙탕이기 때문에 공천 과정서부터 선거 운동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폴리티션이 오히려 만들어진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선거가 끝나면 굉장히 선거법 위반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두 경우 모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트맨도 아니고 폴리티션도 아닌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 의미의 정치인의 시대가 같다고 볼 수 있죠. 정치보다 경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워낙 압도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개념 틀이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 대통령, 그러니까 최소한 전두환 노태우 씨를 비롯해서 노무현 대통령까지 대통령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적 히스토리들, 40년 50년 평생을 정치인으로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죠. 사업을 하다가 대중의 인기를 얻고 지금 재선을 노리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역사도 짧고 그냥 검사였죠. 그냥 1인의 검사 1인이었는데, 이건 제가 이제 어떤 국회의원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대통령하고 장관을 길거리에서 주운 그러니까 너무 쉽게 됐다는 얘기죠. 대통령이라는 직책과 장관이라는 직책을 길거리 가다 주운 경우라고 정가에서는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력도 경험도 전혀 없지만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 용산통신 녹음 준비하는 그 며칠 사이에 내용이 계속 변화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맨 처음에 김건희 여사 관련 건을 놓고 대통령실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설이 있었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끝까지 자기는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갈등이 폭발 직전에 있다가 바로 오늘 아침 신문을 보는데 헤드라인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불씨를 안고 윤, 한
충돌, 일단 봉합.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어저께 녹음했더라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될 뻔했어요. 그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눈 곳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화재 현장이었죠. 그래서 그 화재 현장에서 사실은 화재 피해 시민들을 돌보기보다는 악수 쇼를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죠. 어쨌든 두 사람이 화해를 하고 열차를 타고 올라왔죠. 이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관계는 단순히 용산과 당의 관계가 아니라 오랫동안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분리가 되느냐 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 줄 알았는데 본인들은 이걸 서둘러 이제 봉합하면서 해프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신문 보도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여권 장악력에 약간의 훼손을 입었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홀로서기에 일부 성과가 있다는 정도로 이제 보도가 되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사태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것은 명품백 수수 문제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명품백 문제가 계속 논의가 되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문제는 주식 주가 조작서부터 다른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이 문제를 명품백으로 축소시키는 듯한, 그리고 동시에 이번 사태로 김건희 여사 문제가 이제 성역화되는 것은 오히려 더 공고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김건희 리스크라는 그 문제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끝없는 사랑, 엔드리스 러브인지 아니면 본인 자체도 어떤 문제가 있는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지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요. 단순히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몰고 올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 미스테리가 이후에 이제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보면 남성연대냐 아니면 이성애냐 그런 건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남성연대가 더 강한 힘을 갖느냐 아니면 대통령 부부의 이성애냐, 그런데 사실은 그 두 가지는 비교할 만한 게 아니죠. 남성연대가 훨씬 강력하죠. 그런데 무엇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김건희 여사를 작은 따옴표 사랑 보호하게 하는지 그게 참 저로서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이제 일시적으로는 봉합이 되었지만 권력관계를 보면 아직 대통령은 윤석열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이른바 이제 영린을 건드린 옛날 말로 하면 신하가 되겠죠.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대통령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에는 변함이 없다.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가 말한 외경에 가까운 말이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약간은 두려운 존재인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문제죠.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이지만 군주론이 고전으로서 오랫동안 인용되고 회자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군주와 피통치자 간의 관계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을 사랑과 신뢰로 대할 것인가, 힘의 원리로 대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한테 고민이 되는 영원한 주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쟁 사회에서는 사랑과 신뢰나 존중으로 대했는데 나중에 이른바 이제 뒤통수를 맞거나, 지금 사람들이 다 외롭고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사랑의 원리를 믿기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의 이 군주론은 사랑의 원리가 더 중요한가, 힘의 원리가 더 현실에서 작동하는가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정치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이제 고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저는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과의 관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금 한국 사회의 반응, 이 문제를 군주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1469년에서 1527년 동안 생존한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죠. 당시 이제 이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들에게 조언 내지는 이제 충정을 바쳐서 충고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의 통일과 번영을 꿈꾸는 새로운 정치 사상을 모색한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이탈리아의 강력한 전제 군주의 성립을 주장하기 위해서 군주론을 쓴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마키아벨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까 얘기한 폴리티션 같은 정치인을 얘기할 때 마키아벨리스트 같은 얘기를 쓰는데 사실 마키아벨리스트는 억울한 용어입니다. 겉멋술수에 능하고 독선과 전횡을 일삼는 정치가들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그 마키아벨리는 학자로서 조국의 미래에 걱정이 많은 유토피아를 꿈꾸었던 청렴하고 되게 소심한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그때 애국적인 이제 충정으로 당시 외침과 내란에 시달리던 조국 이탈리아에 대한 구국의 사명감에서 강력한 국가를 열망했죠. 그리고 그 강력한 국가는 일시적으로는 강력한 폭군의 전제 정치로만 가능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주론을 쓴 거죠. 군주론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이거죠. 지금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주가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과 외경을 받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들이 군주를 무서워하는 것이 나은가? 사랑을 받는 것이 나은가? 이거죠. 피통치자들이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통치하기에는 이제 쉽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로 치면 사실 우리가 50하국이나 60하국 때는 집권 세력을 무서워했죠. 이 군부 독재 시절에는. 그거는 외경이라기보다는 정말 어떤 공포 정치였죠. 근데 지난 1월 18일 권위주의 시대의 기시감을 보여주는 큰 사건이 있었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죠. 근데 거기서 전주시 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이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대통령한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죠.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시지 않으면 국민들이 불행해진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데 갑자기 막 경호원들이 엄청 달려들어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고 거의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갔거든요.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주 예전 시대의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강성희 의원이나 국민들이 정말 무서워할까, 두려움에 떨까?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대통령이 좀 치졸하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겁이 많고 두근거려가지고 그 정도의 발언조차 수용할 수 없는 일종의 새가슴 비슷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윤 대통령은 굳이 군주론의 얘기를 갖고 오자면 국민들로부터 외경을 이제 받고 싶은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무서워하거나 존경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는 고정표 30%란 말이에요. 보수 반공 세력의 30%가 고정표지 윤석열 대통령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동네 아저씨 뭐 혹은 더 세속적인 얘기로는 바보 아저씨, 동네 형 이런 이미지가 더 강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권위가 전혀 없어요. 이 외경이라는 말은 사실은 단지 두려움만 얘기하는 걸 아니라 이 존경심과 두려움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죠. 존경심과 두려움 모두를 다 겸비하고 사랑도 받고 이러면 다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을 하면서도 그 상대방을 존중하고 약간은 어려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인간관계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랑받는 것과 외경을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나은가라고 굳이 선택을 한다면 마키아벨리 생각에는 외경의 대상이 되는 편이 안전하다고 주장을 한 거죠. 이것이 이제 군주론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군주론은 중세의 국가 간에서 국가지상주의라는 근대 국가 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쓰여진 책이죠. 즉 정치에서 도덕과 종교적 측면을 배제하고 합리성과 힘의 절대적 중요성을 강조한 현대 정치학의 이제 시발이 된 책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국가를 위한 군주의 개념과 조건을 다루고 있지만 시대를 초월해서 기본적인 인간관계학으로 볼 수도 있는 고전이죠.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상대방한테 거리를 두고 약간 건조하게 대할까 아니면 다정하게 대할까 그런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있죠. 인간이 찬양받거나 비판받는 이유, 그러니까 군주가 찬양받거나 명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혹은 간신은 어떻게 피해야 할 것인가 등 이 문제에 대해서 마키아벨리는 스스로가 굉장히 겁에 질려 있었어요. 마키아벨리는 성악설을 숭배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악설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키아벨리는 힘의 원리를 숭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군주론이 쓰여진 국가 형성 초기와 지금 현재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 다른 말로 하면 후기 국민국가라고 하죠. 국민국가이긴 하되 기존의 국민국가하고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는 시대에 대통령과 국민의 관계 역학은 당연히 다르죠. 군주론이 쓰여진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의 관계 역학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도자를 사랑하든 무서워하든 무시하든 이거는 완전히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죠. 일반적인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지도자를 사랑하든 미워하든 무시하든 이런 시대가 돼 있고 이걸 갖다가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팬덤 정치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완전히 달라져서 미디어 정치, 이미지 정치, 팬덤 정치의 시대에서 국민과 대통령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이 지도자를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시대가 되었고 정치인 팬덤이 정치 자체, 정치 풍향계를 좌우하는 시대가 온 것이죠. 오히려 지금은 정치 혐오 현상 때문에 정치인을 두려워하거나 존경하는 국민은 찾아보기 힘들죠. 이제 권력은 경제 권력 중심이 돼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정치인들이 정책을 세워서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되고 이런 관계는 아닌 거죠. 예전에 이제 사회 구성체 논쟁이 있을 때 국가의 힘이 더 강한가, 자본가의 힘이 더 강한가 논란이 있었는데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자본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자본의 시대에서 국민들은 소비자가 됐고 국가가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이제 포기한 상황이 되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치 혐오라든가 아니면 거대 양당에 대한 지지가 별로 없거나 혹은 중도 세력이 많아진 거죠. 이 중도 세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뭔가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 미디어가 선거 제도를 바꾸고 권력을 창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정치적 소비적 주권의 시대에 정치인들은 시민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대통령을 무서워하는 시대는 아니죠. 그러면 정치인 한동훈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사실은 한국 사회의 앞날을 생각할 때 차기 권력이 누가 되든 간에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국민 여러분, 이런 말 대신에 동료 시민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권위주의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고 비서하고 같이 우산을 쓴다거나 자기는 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거나 이런 걸 모습을 보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열광하는 지지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호감이 가는 정치인이 아닌데요. 제가 호감을 갖는 정치인은 자기 입장이 뚜렷한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식의 개념이라든가 뭔가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진짜 동료 시민이에요. 그냥 시민 원오브댐, 시민 원오브댐, 우리는 시민 원오브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뛰어난 훌륭한 지도자이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사실 시민들한테 국민 여러분이 아니라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넌센스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의 대표인데 당연히 국민 여러분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자기가 동료 시민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엘리트주의적인 환경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동료 시민이라고 자기는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이나 기존의 보수적인 정치인들하고 다르다. 새로운 인물이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애정을 받고 싶어 하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기존의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그런 식의 독특한 어떤 매력이 있는 캐릭터는 아니거든요. 아주 좋게 말하면 모범생 검사 한 명이죠. 근데 그 모범생 검사 한 명이 사랑을 받겠다고 동료 시민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정치만 청산하면 자기가 사랑받을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수든 뭐 진보든 자기가 어떤 식의 개인적인 입장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단지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주지 않는 친근한 존재라는 점에서는 그냥 아우라가 너무 없어요. 그냥 한 명의 검사인데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박근혜나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정말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을 하는구나. 또 혹은 뭐 농담 비슷하게 성렬이 형도 대통령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일부 팬이 있죠. 물론 그 일부 팬들이 서울 일부하고 대구 쪽에 있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아직은 현상적으로 드러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이미지, 스마트함이나 혹은 즉문즉답을 이제 뭐 잘하는 거, 그거는 사실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면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을 하면 그럼 뭐 스포츠 비리를 수사하면 스포츠 탄압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는 식이죠. 이것이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는 사이다 발언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 자체는 그렇게 깊이 있거나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인기를 얻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안타깝지만 중후 정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 불출마도 사실은 총선에 출마를 해서 승부를 봐야 되는 거죠. 자기가 험지에 출발을 하거나 아니면 비례대표 제 끝번호를 가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시도를 해야 되는데 불출마 자체가 마치 사심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굉장한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총선 불출마는 차기 권력을
노리겠다는 건데 그렇게 쉽게 대통령이 되는 것은 참 글로벌 자본주의 시대에 경제 양극화 시대에 새로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실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은 뭐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망나니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트럼프처럼 평범한 남성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시대가 온 것이죠. 그 여기에는 대중의 외로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투사할 대상을 찾는 거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보다는 대상을 사랑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운이 좋은 사람이 정치인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지금 현 정권이기도 하는 거죠. 아주 원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집단에게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거보다는 어떤 사람을 혐오한다. 어떤 사람이 호감이 간다. 이런 식으로 투표가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얘기한 사랑받는 정치인 그 개념하고 지금 정치인 팬덤 현상에서 사랑받는 정치인의 개념은 굉장히 다른 것이죠. 그 당시에 이 사랑은 자발적 종용에 의한 자발적 복종이라면 지금의 이 팬덤은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게 개인의 탓이냐 구조의 탓이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호감과 비호감에 의해서 정치인을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것이 우리가 정치 현실에 절망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민주당이 만들어준 대통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일에 여권 측의 주자로 나선다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호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갖는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나 사랑이 그렇게 순수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여러 가지 탈정치적인 이유들이 결합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모습이 많이 드러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없습니다. 이분은 정말 동료 시민이에요. 국민 여러분이라고 호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우리가 권위와 권위주의는 좀 구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두 사람의 전략이 다 별로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